미혼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내기 직장인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올해 만일에 이렇게 취직을 한 경우에 놓치기 쉬운 재테크 팁에 관한 겁니다. 첫째가 올해 연봉이 면세점이야. 뭐 보통 독신이라 그러면 1,400만 원 이하의 연봉이라면은 올해 10월 달에 입사해서 연봉이 1,4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신경을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100% 환급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만 60세 미만인 소득이 없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부모님 월급이나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이나 부양가족이 많이 아프다면은, 특히 암에 걸려서 수술했다 그러면은 장애인복지부상의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150만 원, 장애인 초과공제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모님과 삼촌 등이 공제받지 않는 조부모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따로 사는 형제자매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 있어야 공제가 되는데 만일에 시골에 같이 살다가 취직이 돼서 서울로 내가 올라온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퇴거된 걸로 봐서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더라도, 나이가 많으면 뭐 20세가 초과되거나 하면은 사실 기본공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만일에 동생이 나이가 20세가 초과되는데 세포차 장애인이다 그러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 부모님하고 내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근로소득자고 자녀도 근로소득자다 그러면은, 즉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소득이 없는 동생을 누가 공제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대체적으로 연봉이 차이가 많으면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받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연봉이 4,147만 원 이하의 여성 같은 경우에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를 받으면은 푸누나 공제 50만 원이 됩니다. 즉 시골에 있는 뭐 부모님 어머니가 계시는데 55세입니다. 55세지만 올해 암 수술을 받았었어요. 그러면 장애인에 해당되죠.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즉 기본공제 됩니다. 기본공제도 받고 본인의 푸누나 공제 50만 원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고, 연봉의 25%를 초과되는 것은 공제율이 2배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재테크에 유리하다. 그리고 아홉 번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예를 들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 받는 것은 꺼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다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주택 임대 소득을 탄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월세 세액 공제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감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즉 세금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깎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90%로 깎아줍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결정세액이 나왔다 그러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을 깎아주고 10만 원만 내면 되죠.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감면 대상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고 감면율도 90%고 그리고 나이도 34세까지 우리가 청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취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사실 회사의 격리부서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격리부서에서 알고 있죠. 그리고 원래는 작년까지는 감면시책을 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는 직접 근로자가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